분노신호등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데 왜 화를 불같이 내었을까? 2015년 봄 어느 날 대구 어린이집 부모 교육 강의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남대구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로 차를 올려야 하는데 두 갈림길이 나왔다. 우측으로 가면 창원, 마산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좌측으로 올리면 포항으로 가게 된다. 좌측으로 곧바로 올릴 수가 없기에 직진했다가 유턴해야 하는 길이었기에 나는 직진하고 있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 여보, 왜 고속도로로 안 올라가고 직진해요? 라고 했다. 이때 난 순간적으로 짜증난 목소리로 여기서 올릴 수도 없고 유턴해서 돌아온 다음에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했다. 어느 정도 길을 달려왔는데 유턴 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아내가 다시 물었다. 여보,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에요? 나는 순간적으로 짜증났다.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될 것인데 왜 자꾸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 위로 스쳐가는 순간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있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좀 더 가면 유턴 자리가 나온다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속이 상했는지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유턴해서 고속도로로 차를 올리게 되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여보, 차근차근 설명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짜증내고 화낸 목소리로 말을 해서 속상했지요. 미안해요. 고치려고 해도 잘 안되네요. 내 성질이 좀 더러운 줄 알고 이해해줘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성질이 거칠다는 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것도 아닌데 뭐 오늘도 그 속에 늑대가 울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사과한 후 내가 아내에게 보복의 위협이 있는 관계였다면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설명했을 텐데 그만 당신이 받아줄 거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복이 두려워 무서워서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해요? 나는 당신이 더 화를 낼까 하고 싶은 말도 화낼까 하고 싶은 말도 못했어요. 그렇다. 만약 보복이 두려움이 있는 관계였다면 내가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주 인격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했을 것이다. 아무리 속이 상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목소리조차 조심하며 부끄럽고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답했을 것이다. 3. 가정 위로받지 못한 감정의 주인 노릇하는 곳. 사회 공동체는 이성체제이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체제이다. 이 사회 공동체 속에 사는 동안 우리 방어기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억압하고 잘 조절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기분이 약간 나빠도 참고 인내하고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은 이와 사뭇 다르다. 가정은 감정체제이다. 감정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가족 구성원이 일을 하든 대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방어기제가 자동으로 허물어지고 감정의 지배를 받아 감정을 휘둘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심지어 회사나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억압되어 있다가 가정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표출하기도 된다. 이상하게 가족들과 대화하면 두세 마디 오고 가도 짜증을 내거나 강압적이 되거나 화를 낸다. 이처럼 가정은 진압적의 감정에 밀착적으로 되어 있다. 가정은 방어기제가 허물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이때 방어기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대표적인 방어기제는 억압이며 억제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방어 기제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래서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인격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도 가정에 들어오면 감정의 지배를 받아 분노와 짜증을 많이 내고 밖에서 억압됐던 감정까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세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창조적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감정 만사 행동이 많이 한다. 감정 만사 행동이란 상대방의 행동에 의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과 상대방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이다. 감정 반사 행동은 아주 미묘한 행동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는 행동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는 행위나 작은 일에 목소리가 커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몸이 아픈 척하거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서 애교를 떨고 매력을 발산하거나 행동을 느리게 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것이다. 가정의 감정 반사 행동은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아주 익숙하며 몸에 배어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사회에서 창조적인 행동을 한다. 창조적인 행동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이들 가운데 공동체와 사회에 유익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 내가 하기도 감정이 상하여도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무의식 속으로 밀어놓고 공동체와 사회에 가장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유익을 주는 행동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여보, 이쑤시개는 어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막 끝낸 후였다. 여보, 이쑤시개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고 물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 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했다. 그곳을 가서 두리번거리다 찾았지만 내 눈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약간 짜증이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거기 어디 있어요? 아내는 안방에서 다시 이렇게 답했다. 거기 있다니까요. 식탁 위에 있어요. 아내는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나는 더 크고 화난 목소리 이렇게 말했다. 식탁에 와서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와서 찾아줘. 그때 아내가 성큼성큼 식탁으로 걸어와서 단번에 찾아들고 내게 이렇게 말했대. 여기 있네요. 눈은 어디다 두고 이것도 못 찾아요. 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쑤시개는 바로 내 눈앞에 있었는데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걸까? 만약에 회사였다면 어떻게 대화했을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아주머니, 이쑤시개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도 거기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줬을 것이다. 만약 아주머니가 불투명스럽게 카운터 앞에 있어요 라고 해도 나는 친절하게 그래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약간 기분이 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가족끼리는 대화할 때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일까? 정말 그렇다. 누구든 상관없다. 가족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가족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정 반사 행동을 하기보다는 창조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잘하듯이 방어 기제로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듯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 가장 유익한 창조적인 행동을 하듯이 이제 가정에서 또 변화를 시작해보자. 감정 만사 행동하기보다는 창조적인 행동을 선택하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을 실천.